150조 원을 목표로 만든 펀드에 5개월 만에 170조 원이 넘는 돈이 몰렸습니다. 대체 어디에 투자하려고 이렇게 큰 돈이 움직였을까요?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2026년 2월 19일자 금융 AIX 및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입니다. 네, 이 리포트를 쭉 살펴보면요. 이게 단순히 AI가 유망하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군요. 네, 이건 뭐랄까 거대한 전쟁의 서막 같아요.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이제 글로벌 빅테크 공룡들한테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고 벌이는 아주 필사적인 생존 경쟁이죠. 생존 경쟁이요? 그렇게까지 심각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네 가지 큰 흐름, 바로 자본, 인재, 보안,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금융 경험의 변화. 이게 바로 이 거대한 전쟁의 핵심 전선들이거든요. 전선이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확 와닿네요. 이 전선들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흐름들이 여러분의 자산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좋습니다. 전쟁의 첫 번째 요소는 역시 군자금이겠죠. 바로 자본.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면 전쟁의 향방을 알 수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국민성장펀드에 170조 원이 몰린 게 그 시작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AI 기반 알츠하이머 치료제 같은 분야에 돈이 들어간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 미래 핵심 기술에 국가적인 명운을 걸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보여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전략적 베팅이죠. 근데 여기서도 주목해야 할 건요.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금융기관들에게 보내는 엇박입니다. 압박이요? 네, 마치 AI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할 구체적인 작전 계획서를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자금 지원은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잠깐만요. 그거 좀 이상한데요. 지난 몇 년간 모든 기업들이 너도 나도 우리는 AI 기업이다라고 외치지 않았나요? 그랬죠. 근데 이제 와서 작전 계획서가 없으면 돈을 못 준다니 뭐가 달라진 거죠? 투자자들이 이전에는 요구하지 않았던 어떤 증거 같은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핵심적인 변화예요. 예전에는 AI 도입하겠습니다라는 선언만으로도 투자를 받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죠. 네, 맞아요. 하지만 이젠 그래서 그걸로 뭘 할 건데, 어떻게 돈을 벌고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할 건데, 구체적인 숫자와 로드맵을 보여줘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하. 나이스 신용평가 같은 기관이 신용평가 모델에 AI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예측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한 것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건 그냥 기술 자랑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AI를 이렇게 활용해서 부실 채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가치를 투자자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거죠. 이제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안 통하고 AI가 내 대차 대조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숫자로 딱 보여줘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K뱅크 같은 대형 IPO가 시장의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도 결국 같은 이유겠네요. 확실한 AI 비전을 가진 곳에만 돈이 몰리는. 맞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어디로 향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이정표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전선으로 넘어가 보죠. 막대한 군자금을 확보했어요. 하지만 돈만 있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 돈을 써서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운용할 천재적인 장군과 엔지니어들이 필요하죠. 이게 바로 인재 전쟁이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자료에 등장합니다. 바로 B&K 금융그룹 이야기입니다. 잠시만요. B&K 금융그룹이면 지방은행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서 RSU,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제도를 도입한다고요? 네,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거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나 듣던 방식인데 그만큼 인재 뺏기 경쟁이 금융권 전체로 퍼졌다는 신호로 봐도 되겠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RSU를 아주 쉽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단순히 월급이나 보너스를 더 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네. 은행이 핵심 인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당신이 너무 탐나서 그냥 현금 보너스로는 안 되겠어. 우리 회사의 주식, 즉 우리 회사의 미래 한 조각을 당신에게 줄게. 와, 대신 우리와 함께 이 회사를 키워나가야만 그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 하고요. 와. 이건 그냥 고용계약이 아니라 거의 파트너십 제한 수준이네요. 당신은 직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성장하는 동업자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연봉을 아무리 높여줘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쟁사로 금방 떠나버릴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렇겠네요. 회사의 성장이 곧 나의 자산 증식과 직결되니까요. 신한금융이나 삼성생명이 AI 센터 같은 독립조직을 만들고 외부 전문가를 임원으로 영입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보상체계의 근본적인 판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건 단순히 몇 명의 개발자를 뽑는 게 아니라 조직의 DNA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예요. 결국 어떤 금융사가 AI 기술을 더 잘 다루느냐가 아니라 AI를 다룰 줄 아는 비범한 인재들의 마음을 누가 훔치느냐의 싸움이 된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와, 앞으로는 어떤 은행이 어떤 AI 전문가를 영입했는지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거대한 자본이라는 군자금, 그리고 그걸 움직일 인재라는 군대까지 갖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때는 항상 새로운 약점이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요새를 짓는 동시에 도둑들이 들어올 새로운 뒷문도 만들어지는 셈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세 번째 전선, 보안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창과 방패의 싸움은 AI 시대에 와서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해졌습니다. AI 기술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되면서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니까요. 아, 맞아요. 목소리를 복제하기도 하고요. 네, 목소리를 복제하거나 이전 대화 내용을 학습해서 정말 그럴듯한 사기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죠. 정말 무서운 일이지만 다행히도 이 공격을 막아낼 방패 역시 AI가 만들고 있더군요. 삼성전자와 통신 3사가 협력해서 통화 중에 실시간으로 AI가 사기 패턴을 분석하고 경고를 보내주는 서비스를 내놨다는 소식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예를 들면 제 통화 내용에서 검사님, 계좌이체, 긴급 이런 단어들이 특정 순서와 맥락으로 등장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바로 보이스피싱 의심 이런 경고창이 뜨는 방식이잖아요. 맞습니다. AI가 당신의 통화를 엿듣는 게 아니라 위험한 패턴을 감지해서 지켜주는 든든한 경호원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방어 체계는 디지털 자산 시장처럼 더 복잡한 곳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 그렇군요. 오픈 AI는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에 보안 취약점을 AI가 자동으로 찾아주는 시스템을 내놨고요. 금감원도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과 공동으로 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기까지 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AI 기반 사기 탐지 시스템의 범죄 인식률은 85%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뛰어나다고 해요. 네, 엄청나게 높죠. 그런데 정작 이렇게 똑똑한 시스템을 내부 감사 시스템과 제대로 연동해서 쓰는 기업은 40%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현재 금융보안의 가장 큰 감시 사각지대인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이죠? 그러니까 집에 최첨단 도둑 감지 센서를 설치해서 도둑이 들어왔다고 경보음이 효란하게 울리는데 네. 정작 그 소리를 듣고 출동해야 할 보안 요원이 없거나 출동 매뉴얼이 없는 그런 상황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와,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기술은 있는데 그 기술이 보내는 신호에 반영하는 조직의 프로세스가 없는 거죠. 아, 프로세스. AI가 문제 발생이라고 경고를 보내면 그 즉시 관련 부서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고 계좌가 동결되고 담당자가 배정되는 식의 그런 자동화된 워크플로우가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금융기관들의 과제는 단순히 좋은 센서를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센서와 연결된 완벽한 비상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절돈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전쟁을 위한 자본이 모였고 싸울 인재들을 영입했으며 적의 공격을 막을 보안이라는 방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변화들이 결국 사용자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이 거대한 전쟁이 여러분의 스마트폰 앱 안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네 번째 흐름인 일상 속으로 들어온 AI 경험 AX로 넘어가 보시죠. 네, 이제부터는 금융생활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신한카드의 AI 상담원 모두의 카드 생활 메이트 같은 서비스죠. 예전에는 상담원 연결되려면 한참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는 24시간 언제든지 AI가 카드 추천부터 민원 처리까지 해주잖아요. 맞아요. 정말 편해졌죠.
그리고 섭컷이라는 앱도 정말 재미있어요. 나도 모르게 매달 빠져나가던 구독료를 AI가 알아서 찾아주고 그걸 해지하면 마치 게임 퀘스트를 깬 것처럼 보상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금융을 더 이상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가 아니라 쉽고 재미있는 경험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아, 경험. K뱅크가 매일 AI 관련 퀴즈 이벤트를 여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고객을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즐기게 만들면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겁니다. 이런 신기하고 편리한 서비스들이 갑자기 이렇게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궁금한데요. 단순히 앱 개발사들이 똑똑해서만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땅을 갈고 비료를 뿌려준 거대 인프라가 있습니다. 바로 KT, 네이버, NHN 같은 국내 IT 기업들이죠. 이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GPU를 확보하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Sovereign AI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아주 복잡한 부동산 전세 계약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한다고 해볼게요. 하버드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똑똑한 미국 변호사랑 한국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전문으로 일해온 변호사 중에 누구에게 가시겠어요? 아, 당연히 한국 변호사죠. 미국 변호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한국의 그 독특한 전세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긴 어려울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수버린 AI는 바로 그 한국 부동산 전문 변호사 같은 존재예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만든 AI는 그 미국 변호사처럼 똑똑하지만 한국의 금융 규제나 소비 문화, 특유의 데이터 맥락을 속속들이 이해하진 못해요. 아하. 수버린 AI는 우리의 데이터를 해외로 보내지 않고 바로 이 땅에서 한국의 데이터로 학습시켜서 한국 상황에 가장 잘 맞는 토종 AI를 만들겠다는 개념입니다. 아, 이제야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런 토종 AI 인프라가 튼튼하게 깔리니까 금융사들은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우리 입맛에 꼭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초개인화된 금융 서비스를 더 많이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네,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단순히 카드 추천을 해주는 걸 넘어서 이번 달 지출을 보니 다음 달 현금 흐름이 빠듯할 것 같네요. 이자율이 낮은 이 비상금 대출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건 어때요? 라고 먼저 제안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를 통해 본 2026년 한국 금융시장은 단순히 AI 기술을 도입하는 수준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이건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 한국 금융의 디지털 독립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4가지 흐름을 그 관점에서 다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AI 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막대한 자본은 이 독립 프로젝트를 위한 군자금이고, 둘째, 파격적인 보상까지 내건 인재 전쟁은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최고의 설계자와 건축가를 모집하는 과정이며, 셋째, 진화하는 보안 기술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이 프로젝트를 지켜낼 튼튼한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네,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새로운 AI 금융 서비스는 그 성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누리게 될 혁신적인 삶의 모습인 셈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소버린 AI, 소버린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바로 그 질문의 핵심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효율적인 A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장 민감한 금융 데이터를 국경 너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서버로 자유롭게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데이터 유출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우리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국내에 묶어둬야 할까요? 기술의 효율성과 데이터 주권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쯤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이건 앞으로 금융권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될 겁니다.